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폐장을 했는데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전치인 21만 6천보다 높은 22만 5천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해줬습니다. 자,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한 분위기 변화일 텐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가, 달러 인덱스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된 지 어느덧 3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 올해로 좀 마무리가 제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자, 글로벌 시장 과연 내년에는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이 궁금하시다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세계 리턴즈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 바로 해왕 마스터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마디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날씨가 그날 좀 따뜻해졌어요, 많이.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네, 많이 걸어 다녔는데 차를 수리하고 나니까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제가 여기 생방에 왔을 때 조금 다소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좀 안 좋아질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꺼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연준 피봇에 대한 그 가능성인데 지금 지표는 어느 정도 그게 검증이 된 상황인데 연준에서는 그게 계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가시성을 좀 내보내면서 앞으로 연말 장세 그리고 연초 장세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자,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해왕 마스터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품별 헤드라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자, 지금 연말을 맞아서 거래량 감소 속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치를 상회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드는요, 6개월 최고치 기록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는 있는데 심리적 저항선인 1,800달러 선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일도 보시죠. 최대 소비국 중 하나죠. 중국의 확진자 급증에 수요 타격이 전망이 되면서 낙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인데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ECB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로 헤드라인 좀 살펴봤는데 자, 해왕 마스터님,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 어떤 부분 좀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제가 가진 생각에 좀 전달드리는데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없는 게 이슈예요. 그러게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 네. 이건 사실 크게 의미 없다는 건 시청자분들도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시장이 코로나로 변화를 한다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큰데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 늘어났다는 시장의 큰 변화 요소가 이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포커스를 제일 담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
시장이 만약에 상승 반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가미가 된다는 거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계획성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실업자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오늘 발표가 됐는데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거는 그 실업률에 대한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고,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이때 테일러 룰에 의한 어떤 적정 금리 수준 자체가 또 한 번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등 조정을 주고 있는 여건이에요. 증시에 대한 실시간 상황이. 지금 화면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적정금리 수준을 계속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실업률이 증가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실업률이 증가하면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은 낮춰지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물가는 낮아지면 또 적정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 요건이 발현이 됩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실업 지표에 의해서 단기로 좀 조정을 주는 입장인데, 지금 시장에서 최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헷갈리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미국이 이제 9월 내지 11월까지 목표 금리가 5에서 5.25라는 건 어떤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확실하게 큰 이제 반등세에 대한 위치값을 가기 위해서는 최종 금리에 대한 결정 이후에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 자체를 그려야 돼요. 피봇. 이게 시장에 대한 상승 효과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준은 아직까지는 이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환호를 질러야 되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서 이제 차트에서 선반영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 과정 속에 얽혀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사실 제가 CPI죠. 12월 CPI 이후에 차트에서 지지값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이제 TQQQ에 대한 대응이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지를 안 받는 모습 보고 TQQQ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지표값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제 물가도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만 보게 된다면 시장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공포에 좀 떨고 있다는 거죠. 언제 또 미국이 돌변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듯한 분위기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을 올리는 구조는 연준이 여기까지가 금리야, 우리의 목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할 거야. 이 뜻하고 똑같은데, 이 신호가 올 때까지는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냉정하게. 내년 상반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여의도에 있는 어떤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지금 리포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자체도 내년 상반기 연준 피봇을 기대한다. 헤드라인이 다 그래요. 예. 연준 피봇은 뭐예요? 연준이 이제 되돌림을 준다. 최종 금리를 상단을 딱 고정을 정하고 우리는 23년도 하반기부터 혹은 24년도부터 내려갈 거야. 내릴 거야.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니. 이런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 그 모션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죠. 전후로 계속적으로 하방세를 그리는데, 오늘 차트에 대한 강의도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오늘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어떤 신호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대응하자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 아직 그 신호는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부분 설명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T차트 대응이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T차트 대응, 거래량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MACD라든가 RSI를 표현을 많이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연말이니까 제가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한 운영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스팬에 대한 돌파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반환선. 자, 보시면은 지금 초록선하고 주황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강한 어떤 시그널에 대한 작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는 거는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한 일치예요. 자,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방향성에 대한 일치 자체가 역변하는 모습 자체가 제일 눈에 띄는 모습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 이런 자리. 저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입에 대한 코스를 보기 위해서는 MACD랑 RSI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새벽 6시죠. 일단 차트만 볼게요. 6시부터 차트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에 대한 코스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위치 값은 어디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MACD가 이제 중간 값에 왔을 때랑 이제 MACD가 하방 0 이하로 왔을 때랑 RSI가 50선 이하로 눌릴 때 이런 포지션에서 위치값 매수가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요? 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자, 보시면은 채널링이 구축이 된 상황에서 저항이 맞았죠. 현재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저항이 맞았어요. 자, 저항이 맞은 상태인데 자,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미증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최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1900라인에서 고점이 형성이 포인트가 잡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응이 아니라 이제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1900라인에서 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우하향으로 모멘텀이 바뀌는지 기다리는 자리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해외선물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역변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매도에 대한 진입 사인이 좀 있으면 나오겠구나 하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급할 필요가 없어요.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하루 5회 이상을 왕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요소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트레이딩 기회가 오질 않아요.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딱 트레이딩을 접속하는 시간 자체가. 근데 제가 왜 이런 방향으로 매매를 하냐면은 1번은 뭐냐면 손절 구간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추세에 대한 이적폭을 최대한으로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내가 오늘 차트를 딱 켰는데 22시에 제가 켰어요. 여러분들 22시에 켰는데 지금 방향이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매매할 구간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새벽 6시부터 발동한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추격성으로 들어설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24시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 매매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수익 다 내면은 여기서 이제 부자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그널을 좀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주황색 선이 여러분들 전환선이고 초록색 선이 기준선인데 전환선하고 기준선에 대한 방향성이 둘 다 일자로 펴져 있죠. 저항은 한번 맞았지만은 내가 매도를 볼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이 두 개에 대한 방향성이 우하방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추세가 매도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거기서 붙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붙어버리면은 손실에 대한 이 커트 라인을 굉장히 비중을 크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트레이딩이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외 선물이 단순히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수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위험이 2배인 거예요. 방향성을 2배로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위험도 2배인 겁니다. 그러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확실하게 구성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방안을 모색할지 방향성 자체가 확보가 됐는데 어디서 진입을 할지 그래야지 내 손절에 대한 구간을 어디서 타이트하게 쥐어야 할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매도에 대한 조건 자체는 1차적으로 발현된 게 채널 링에 대한 전일장 채널 링에 대한 구축 자체에서 저항 자체는 들어갔어요. 현재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전환선하고 기준선에 대한 방향성을 우하방을 가리키는지 판단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제는 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MACD 보는 거예요. MACD가 우상향으로 도달을 했을 때, 0 이상 값으로 도달을 했을 때, 그리고 RSI가 최소 50값에서 중간값에 다시 도달을 했을 때 진입 자리가 확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시입니다. 예. 그럼 오늘 보통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항생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항생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120틱 차트로 좀 구현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오전장에 그럴 만한 수급 자체가 나스닥 대비해 갖고 적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진입에 대한 오전장에 대한 코스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렇게 딱 두 개 나와요. 이 두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네모칸, 오른쪽에 있는 네모칸.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예요. 기준점이. 왜 그런지 볼게요. 왜냐면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왜냐면 좀 이따 나스닥에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거니까. 자, 오늘 오전장이에요. 오전장 방향성을 보면은 오전장이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우상향으로 모멘텀 이어가고 있죠. 이 초록색하고 주황색 선 보세요. 근데 방향이 역변을 했습니다. 그죠? 방향이 역변을 했어요. 이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겠구나, 작용을 하겠구나 판단하는 순간은 이 자리예요. 이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다소 나오겠구나. 예, 시간대 보시면은 오전 10시 본장 개장하고 중국장 본장 개장하고 10시 40분이죠. 자,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이제 진입을 봐야지 하고서 봤는데 매도를 가리키면 어디서 진입해야 되죠? MACD가 최소한 양봉에 대한 형태가 들어왔을 때 진입 자리가 구현이 돼요. 자, 그러면은 MACD 양봉 들어가고 매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RSI 중간값 올라오는 이 자리가 매도를 보는 최고의 좋은 위치값으로 발현이 됩니다. 자, 내려가죠. 그럼 수익 구조를 단기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웨이팅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장을 기다리는데 11시쯤 다 돼가니까 이제 매수로 두 개가 우상향으로 모멘텀이 바뀝니다. 보이시죠? 예. 그럼 또 뭐예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MACD 음봉 나올 때까지. 자, 음봉 나오죠? 이 자리. 그리고 RSI 중간값까지는 최소 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또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사인이 돼버려요. 이 자리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데일리 틱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구조화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전장 2시간에 진입할 수 있는 시그널은 딱 두 차례밖에 안 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진입에 대한 사인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적절하다고. 매도 방향성 보는 자리, 매수 방향성 보는 자리. 왜 근데 이 자리가 제일 좋으냐? 손절이 짧거든요. 매수를 보더라도 손절 라인 자체가 이 이상으로 극한으로 내려가는 최소한 40T 내는 50T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들어간다면은 이절을 50T에서 100T 이상으로 뽑을 수 있는 손익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추세장에 대한 대응이에요. 오늘 적절하게 쌓인 시그널이 딱 두 번 나왔는데 대응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만약 장중에 박스피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또 따로 논의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 컷을 한 번 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 대응 구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텀을 쉬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차트가 놓이더라도. 그래야지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항상 이 모멘텀 기준으로 누적 수익을 쌓아야 돼요. 데일리 트레이딩은. 근데 이게 기회가 안 온다는 거죠. 많이. 해외 선물이라고 23시간 열립니다. 매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그널 내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고 그 다음 대응 자리에서 추가적인 사인에 대한 시그널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대응이 안 돼요.
지금은 고점에 대한 1900라인 고점 평가를 받고 오히려 개장 이후 이제 15분 뒤 개장인데 우하향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한지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응할 필요 없어요. 예, 기다려야 돼요. 안 나와요, 회왕님. 그러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적절한 시그널에서 추세장에 대한 시그널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테스팅한 다음에 진입을 하고 손절가를 두는 거예요. 항상 이거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규칙적으로. 아시겠죠?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봉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나스닥이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갖고 이제 전일 저점 대비해갖고 선물 기준으로 1750 라인으로 있죠. 그죠? 제가 지난주 이제 22일, 23일이었죠. 22, 23일 날 어떤 지지층에 대한 시그널이 깨졌으니 이제 TQQQ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힘듭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갖고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이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조가 보시면은 기준선하고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봉에 대해서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우하향 모멘텀이 발현된 게 21일 전후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추세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해왕님 실업자 청구 건수가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상승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예, 하방 모멘텀에 대한 조정 정도로밖에 생각을 전 들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차트가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차트가 지금 시그널 상황으로는 쭉쭉 꺼질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언제부터? 20일 전후부터예요. 이번 달. 자, 최근에 일본 기준으로 CPI 발표된 다음에 상승 코스를 그렸는데 CPI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에 대한 기준 자체는 이 상단에 대한 돌파를 못 들어갔어요. 제가 12,500짜리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저점이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라고서 시그널을 내보내는 건데 그 코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 시황이 최종 금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긴 했는데 그 돌파점을 이 저항에 대한 돌파점을 넘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이 시황에 대한 부분이 무의미해져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차트로 봤을 때 이 다수에 대한 미증시를 보러보는 시각 자체는 단순히 연준의 피봇을 기다리겠다라는 시그널로밖에 안 보여요. 피봇을. 아까 얘기했던 피봇입니다. 연준이 외쳐줘야 돼요. 최종 금리 여기까지야. 우리는 이후에 금리를 내리는 상황을 연출할게 라고서 탁 뱉어버려야 돼요. 지표는 굉장히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년 봄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연초까지 하방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코스로 좀 들어갈 가능성을 일단은 깊이 내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 자체를 이제 연준이 외친다라고 발표가 공식적으로 뜬다면은 파월 입에서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TQQQ라든가 이제 매수에 대한 시그널, 주식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도 이제 커플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 차트도 이제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코스피도. 뭐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건 갭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300선까지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2500 라인까지를 터치하고 다시 떨어지는데 코스피에 대한 적정 기준은요. 현재 2000 내외예요. 냉정하게. 2000 내외. 2000 내외가 와야지 코스피의 적정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는 입장이고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아쉬운 건 한미 금리에 대한 역적 폭이 내년 9월, 11월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아니라 확대를 기정화 사실하고 있잖아요. 기정화 사실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높이 평가해봐야 금리를 3.75%로 설정하고 미국은 5.25%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스프레드에 대한 확대폭은 아직도 늘어난다는 건데 미증시에 대한 하락률보다 코스피의 하락률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최근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 갖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은 유예 연장으로 유예로 들어갔고, 근데 유예를 되더라도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건 지금 기준 금리로만 평가를 했을 때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려면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콜금리라고 하는 어떤 외국의 단타자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유동성이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차단이 돼 있어요. 철저하게. 최근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위주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온 입장인데 지금은 그것마저 단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꺼냈으면 좋겠어요. 꺼냈으면. 이거는 22년도 말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제가 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 또한 이제 또 금방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인데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올해 강연회 때도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될 지표에 해당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시기상으로 따진다면은 23년도 4분기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23년도 4분기. 금융위기가 온다면 23년도 4분기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단순히 양적 완화에 대해서 미국이 5천조를 풀었던 거를 수거하는 기간밖에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수거하는 기간.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금융위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내년 봄에 피봇이 흐르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정도 상승에 대한 구조를 그릴 가능성은 그때 놓일 건데 그때 만약 오른 게 만약 이제 시장은 건강해졌어. 살아났어. 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내년 봄에. 뭐 또 착각을 하겠죠. 이제는 야 연준 피복 끝났다. 그때 막 이제 경기 시즌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우상향 모멘텀으로 나옵니다. 예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마치 경기로 이전한다는 분위기로 모색이 될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시장이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이 금융위기라는 거는 살이 이 골물 때까지 골마야 돼요. 아예 더 이상 방치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항상 실제로 일어났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게 된다면은 실제로 MBS 채권에 대한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골물대로 골머 있었지만 미국에 있는 신용평가사가 말도 안 되게 A로 측정을 한 다음에 엄청난 트래시 채권 자체를 여러분들 신용평가를 높이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한 것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썩어서 골물때까지 터지니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파생 구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다 복합적이에요. 근데 그 시그널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한 번은 다시 0 이상으로 우상향으로 모멘텀을 조만간 그릴 것입니다. 이 기준점이 온다면 여러분들 아예 다 100% 현금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무의미할 겁니다. 라고 평가를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여기 이 신세계에 출연하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주식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잊고 살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내년 봄에 어떤 시장이 컨센서스가 우상향 모멘텀을 그릴 때 마치 살아난다는 분위기보다는 그때 어떤 물렸던 종목 자체를 웬만하면은 최소화시키자는 전략 자체, 이 전략 자체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년 봄 이후에. 예. 일단 연준 피봇이 그리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채권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 구조 자체는 뭐냐면은 미국이 파생 구조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이제 MMF 시장이죠. 예. MMF 머니마켓 펀드 시장과 그리고 레포 시장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울트라 채권이라고 있어요. 울트라 채권이 뭐예요? 100년짜리 채권이에요.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은 100년에 대한 약속을 지나면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이자율을 줘요. 근데 어느 누가 이걸 사겠어요? 100년짜리를? 여러분 사실 건가요?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하고?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100년에 대한 차트는 담보성에 대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이걸 사는 이유는 이걸 사갖고 담보를 맡기고 더 낮은 부분으로 이제 30년물, 이제 10년물 해갖고 이제 담보를 맡기고 그 받은 돈으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파생시장 기본 구조예요. 근데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건 뭐냐면 이 투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30년물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가능한 건데 이 구조 자체가 깨진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패턴으로 보게 된다면은 항상 10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이 역전할 때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역전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0.5 라인에서 인근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발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최근에 좀 다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시간상 대비로 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대한 기간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지 그 가능성이 크게 놓입니다. 현재 시간상으로 본다면 절대값 수치로. 그럼 내년 4분기예요. 4분기 들어갈 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일단 현실성 있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피봇에 대한 형태를 그린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저점 위치를 밝히면서 이제 긴축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시기가 밝혀졌구나, 더 이상 금리 올리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서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1분기 혹은 2분기에 수급이 쏠리겠지만 마치 그게 시장이 경기가 활성화돼서 다시 이제 시장이 안정성 있게 올라가구나라고서는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고지하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정성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그거는 내일 모방에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연준의 피봇 여부 체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시장에서 딱히 새로울 것이 없던 코로나 이슈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특히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선물 전망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내 선물 차트를 열었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국내 선물 차트에 대한 시그널은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시의성은 안 나와요. 시의성. 지금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시기는.
진입에 대한 시그널을 발현하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를 더 따라 붙어라 하기에는 완전히 늦은 자리입니다. 292 라인이. 이게 조정 반등이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정 반등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 자리가 큰 저항값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매도에 대한 추세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 이 부분만 확인이 되지 저항 위치값까지 놓이기에는 시간이 기다릴 것이고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일자로 펴지는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 웨이팅이 들어가야 돼요. 아예. 저는 일단 무포 관망을 하시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무포 관망. 매도를 기다리지만 포지션에 대한 대응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그 사인 시그널이 온다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추격성으로 매도를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손절이 길어져요. 이건 대응 못 합니다. 예, 손절이 길어지면 딱 물리는 구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아시잖아요. 그 기분. 그렇기 때문에 매도지만 지금 진입 사인 시그널은 나오진 않는다라고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미 증시 상승 출발했고요. 또 나스닥 급등하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5일만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상품군은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개장 상황도 살펴봤고요. 상품군별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도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품별로 자세한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님 편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편말 들어주셨습니다. 앞서서 국내 선물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매도 편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일단은 아까 차트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하고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서 좀 평가를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장 15분 전인데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이 우하방으로 모멘텀이 한 번은 역변을 해야 됩니다. 라고서 평가를 했죠.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15분 전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나왔죠. 이 자리. 딱 30분경에 우하방이 나왔어요. 이건 하방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알리거든요. 강한 시그널을. 지금 위치값으로 봤을 때는 위치값이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돼요. MACD에 대한 위치값이 양봉으로 들어가면서 RSI는 최소한 중간값 50까지는 들어가야지 진입에 대한 사인 시그널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한 하방에 대한 방향성, 매도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하방에 대한 큰 코스로 대응하고 손익비를 구성을 크게 할 거야 라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1880 라인에서 매도 보시고 최고점 오늘 당일 위치값 904 라인에 손절을 걸겠어 라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880 라인. 그리고 손절 위치값이 범주가 벗어난다면은 손절 컷을 그대로 내보내고 그 다음 시그널에 대한 위치값 대응이 어디서부터 발현이 되냐면 1970 라인이요. 1970 라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게 이 시그널이었어요. 이 시그널. 보이시죠? 10시 30분에 왔었던. 그리고 지금 진입에 대한 정확한 코스로 보게 된다면 MACD와 RSI에 대한 일단 조정 플랜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진입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잠시만요. 지금 차트가 이게 CCI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CCI가 아니라 RSI 지표로 웬만하면 봐요. 여러분들.
RSI랑 CCI랑 보통 이제 모멘텀 지표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RSI가 지금 중간 값에서 대응하는 위치 값에서 이제 MAC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사인 시그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저항에 대한 위치 값이 밀렸잖아요. 지금 현 시간부로 이거는 1970 라인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예 1970 라인까지. 자, 사인 시그널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1970 라인 매도예요. 1970 라인 손절 이제 1990 라인 이렇게 한 차례만 대응 가능하겠어요. 이것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 봤는데 수급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채널링 이탈이 들어간 만큼 좀 더 웨이팅 하시고 1970 라인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살펴봤는데요. 일단 매도 편말 들어주셨고 1880 라인, 1970 라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5일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매도 편말 들어주셨는데 5일도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지금 지금 추세를 따라가야 돼요. 추세를 따라가는데 제가 오늘 5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봉에 대한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봉 기준점. 저는 80.50 오면은요. 이제 매도 시그널이 좀 강하게 올 거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80.50. 유가가 지금 경기 침체랑 연관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수요 둔화랑 좀 직결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더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자리가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매도에 대한 사인 시그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마지막. 제가 사실 이제 70 라인까지 매도를 보자고 외쳤었는데 70 찍고 이제 77 라인, 80 라인까지 들어왔는데 80 라인이 한 번 더 대응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서 저항 모멘텀이 하나 걸려요.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80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가는 당분간은 상승 반등으로 모멘텀을 일으키기 힘들다는 게 시장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시황이 없어요.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확보는 제한적이고 앞으로 이게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평가예요. 경기 침체에 대해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예요. 이 부분은 계속 하방 모멘텀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하점으로 보고 있는 게 60달러예요. 60달러 저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확보가 80.50부터 다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역시 매도 편말 들어주셨는데 매도 시그널 일단은 지속할 가능성 더 높아 보이지만 5일은 일단 추세를 좀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일단은 80.5달러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왕 마스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님 역시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골드는 어떤지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관망 사인이 나왔네요. 네. 사실 이제 골드는 이제 달러에 대한 방향성하고 굉장히 일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브리핑했던 게 좀 힌트가 된다면은 이제 ECB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지금 지표가 낮아지면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에 대한 예고는 안 한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ECB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 할 가능성이 있다.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이 시그널이 발현이 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 이제 달러 대비한 이제 반대 방향성을 가진 금에 대한 부분은 매수 시그널로 더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제 진입에 대한 코스는
한번 조정을 누르고 가야 된다. 이런 평가가 저는 대두적이에요. 조정을 누르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값은 골드가 언제든지 조정을 한 번은 내릴 수 있는 위치값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매수 방향성은 확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는 웬만하면은 대응값에 대한 보다 기다림에 대한 자리가 오히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값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려요. 왜냐하면은 22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다만 골드는 조정을 줄 수 있는 여건이니 당분간은 기다리는 게 좋다. 어디까지 눌러 떨어지나 확인하고 재매수 시그널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표가 아직 그 구분선을 안 나타내고 있어요. 안 나타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웬만하면 최근에 트레이딩 안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관망 사인이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골드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 해왕 마스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해왕 마스터님, 어느덧 올 한 해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형국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들 실수는 잘못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실수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진지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금융은 진짜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금융이 쉽다면 누구나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나가서야 돼요. 진지하게. 진지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가 이해도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한 주를 사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최소한 대주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깊게 관여하고 사야 돼요. 차트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세계에서 항상 도와드리니까. 근데 많이 학습한 만큼 난 이제는 다 알아 라고 착각하는데 이제 시장은 여러분들도 20년도부터 21년도 그리고 22년도 하락장까지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어쨌든 간에 갑작스러운 상황과 갑작스러운 부분으로. 그럼 녹아들어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항상. 이 시장 상황에 맞게끔 상품을 항상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는 항상 하나로 정해진 답이 없다는 점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왕 마스터님께서 마무리 한마디까지 전해주셨는데요. 내년에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대응 잘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문자로 2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내년도 힘차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님 올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에 대한 가치와 투자 판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